안녕하십니까. 신한투자증권 PWM 서울 파이낸스 센터의 황유현 PB팀장입니다. 이번 한 주도 매매 잘 하셨는지요? 또는 계좌의 잔고가 늘어지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번 주 굉장히 익사이팅한 한 주가 되었는데요. 오늘 한번 저랑 일주일 마무리 하시면서 또 다음 주 전략도 세워보시고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될지 한번 또 같이 생각을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 종목별로 엄청난 익사이팅한 장세가 개별 종목 장세가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굉장히 요란했고,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도 있었고, 지금 특히나 이제 미국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이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약간 덜한 상태에서 화려한 종목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제 그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어제 조금 하락이 심하게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다뤄주셨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요즘에 보면 대부분 목요일 날의 변동이 굉장히 좀 심하게 나옵니다. 특히나 만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요일 날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2조 원대 거의 1조 9천억 대의 선물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선물 매도가 좀 있었고요. 정말로 좀 특이한 케이스이기는 했죠. 그래서 사실 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 매도가 나왔으면 이제 방향이 꺾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저도 옛날 과거 데이터들을 쭉 보니까 꺾이는 적도 있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적도 굉장히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요즘, 특히 이제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장세라기보다는 중소형주 종목 장세의 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전제 조건 하에 좀 장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대형주 선물이 부러지든 대형주가 좀 빠지든지 간에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대응을 좀 하고 있었죠. 근데 다행히도 오늘 바로 한 9천억 정도의 환매수가 좀 들어왔었고, 통계자를 쭉 내봤더니 뭐 사실 2조 원대, 뭐 1조 원 이상대의 매도가 나오더라도 여기도 보시면 며칠 전에도 1조 원 매도가 있었거든요. 매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로 순매수가 들어왔었고, 그 이상을 이틀에 걸쳐서 순매도가 바로 또 들어왔죠. 그러니까 오늘 또 9천억 들어왔고, 또 다음 주에 만약에 순매수로 또 선물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거 1조 9천억 한 거는 일종의 페이크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우리가 휩소라는 말을 쓰는데요. 휩소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물에서도 보시면 전형적으로 외국인들이 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는 5천억 정도, 기관도 5천억 정도 팔았지만 외국인들이 오늘 7천억도 매수를 하면서 개인은 또 매도하는, 전형적으로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약간 일정 적정 규모가 좀 있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외국인들이 큰 의미 없는, 이게 시장에서 거의 방관하는 날은 특별한 의미 방향성은 없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한 5천억에서 6천억 이상 사주는 날은 확실히 좀 시세 방향성이 좀 명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지금 당장은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더 늘려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 사고팔고를 하면서 좀 어떤 종목에서 매매를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하는 것 같고, 다만 기관들이 매매하는 종목에서는 확실한 수익률 게임이 양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계속, 특히나 저 개인적으로는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개인들 어떤 한 특정 주체를 판단해 가면서 개별 종목들로 따라 들어가면서 외국인이 사니까 이 종목 좋을 것 같다, 기관이 사니까 좋을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하면서 매매하는 스타일은 아니기는 한데요. 최근에 큰 틀에서 판단할 거는 기관들이 사는 종목들은 확실히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뭐 세 주체 중에서 참고를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요즘에는 기관을 좀 참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악재가 나왔을 때 진짜로 주가가 빠지면 진짜로 이제 정말 악재가 현실에 반영이 되는 거고,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른다는 건 악재 해소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오늘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6천억대로, 제가 본 바로 최근에 기억으로는 거의 역대 최저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사례로 많이 들어드렸던 2018년도 2019년도 1분기까지만 해도 그때도 사실 1조 원대가 넘는 영업이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6천억대니까 굉장히 좀 저조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반대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신호가 일단은 차트에는 나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거래량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나오는 걸 기대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누가 샀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대량 거래와 양봉을 나오는 대량 거래를 동반한 일단 장대 양봉 4%니까 거의 오늘 지수 상승의 한 1% 정도를 책임졌었는데요. 1% 정도를 오늘 그러니까 1.7 올랐는데 1% 정도를 삼성전자가 오늘 책임지고 올린 겁니다. 그 정도의 장대 양봉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례적으로 감산 이슈라는 감산 이슈를 좀 가지고 나오면서 앞으로 공급도 줄었지만 가격도 좀 상승하는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용산에서 메모리 가격이 급등을 했다라는 뭐 그런 찌라시도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안정이 되면서 앞으로는 좀 이제 안정화되고 가격이 오르지 않겠느냐. 그러면 실적이 1분기 또는 2분기가 바닥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제가 김대중 대표님하고 같이 몇 번 얘기했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발표를 했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11조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분기가 6천억대니까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하반기에 이제 남은 3분기 동안 이제 10조 정도를 벌어야 됩니다. 10조 이상, 11조 정도를 벌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도전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2분기에도 의미 있는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하면 요 내년 2024년도 올 하반기랑 2024년도 37조 예상을 보고 있는 요게 맞아 떨어진 이게 신뢰성이 점점 높아지겠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내년에 주가 상승이 아마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면 항상 1년 선행했기 때문에 이때도 그렇습니다. 19년도 1분기에 실적 망이 잘 안 나왔었고 그때도 연간 통틀어서 27조를 벌었거든요. 27조. 근데 주가 보시면 삼성전자 주가를 보시면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가 보시면 이때죠.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는 이때 최저치를 기록했던 이때 2019년도에 주가는 상승했던 그런 흐름이 좀 있습니다. 그때 좀 쪼개서 보면 그때도 1분기 실적 뭐 쇼크라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나왔었는데요. 2019년도 1분기를 보시면 이때겠죠, 이때. 네. 이때도 4월 첫째 주 금요일 날 발표했거든요. 여기서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사실 그리고 나서 좀 밀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할 사항은 사실 요겁니다, 요거.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주가는 일단 올랐는데 반짝 올랐을 확률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2분기 실적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때하고 지금하고 절대치도 굉장히 많이 낮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수 상승 또는 2,500포인트 돌파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은 분명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그와 엮여진 소재, 부품,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일단 삼성전자가 분위기가 좋았고 그 다음에 그 덕분에 소부장들도 굉장히 좀 많이 급한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감산을 한다는 거는 분명히 소재나 장비의 사용도 분명히 줄겠죠. 네, 그건 분명히 그러면 2분기나 3분기 부품 장비 회사들에 대한 노이즈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까지만 소부장들의 부품들 움직임들을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뭐 오늘 한솔케미칼이나 몇몇 종목들은 굉장히 급등을 좀 보여줬었는데 다음 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본격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저도 상방으로 좀 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솔케미칼도 그렇고요. 일단 오늘 장대행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포기를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음 주부터 이런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 그냥 또 천천히 그냥 장대행봉은 나왔지만 그냥 가격이나 기간 조정의 양상이 충분히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잘 매매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추세가 좋은 것들 아직 많이 있습니다. 월덱스도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오늘 아주 좋은 흐름을 막판에 좀 냈었고요. 그 다음에 원익 QNC라는 종목도 오늘 흐름이 좋았었고 그 다음에 기판들 심텍도 바닥에서 사실 이런 것들은 사실 잃어버릴 그냥 기간 조정의 리스크만 좀 있는 것 같아요. 심텍이나 대덕전자나
최근에 많이 올랐던 솔브레인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많이 올랐죠. 이런 종목들 보면 일단 시세들을 한번 1차 시세들을 지금 다들 뽑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나 이제 바닥 탈출할래 라는 종목을 보여주는 이런 대량 거래들을 다 대부분 다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상승 트리거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거를 기반 삼아서 물량을 기반 삼아서 그냥 위로 올려 쳐버릴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은 마련됐어요. 다만 다음 주에도 또 차전지라고 하죠. 2차 전지 주식들로 또 시장에 수급이 몰린다라고 하면 분명히 또 반도체들은 또 조금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벽하게 세 가지의 수급이 만들어졌습니다. 세 가지 주체가 만들어졌죠. 세 가지 주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물론 당연히 2차 전지가 되고요. 2차 전지 그 다음에 vs 반도체 제가 글씨를 vs 그다음에 바이오입니다. 네,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적는 것보다 이렇게 적는 게 낫겠네요. 2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 이렇게 해서 3분지계가 완벽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가장 2차 전지가 위에 있고 반도체하고 바이오가 계속 수급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이 하한가로 가면서 바이오는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좀 보여줬었고 덕분에 그 수급들이 반도체 쪽으로 쫙 쏠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죠. 오늘도 2차 전지 보면 어떤 종목들은 가고 어떤 종목들은 또 약한 흐름들이 좀 있었어요. 일단 계속 갔던 놈들이 가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보면서 밸류나 이런 거 샀을 때는 분명히 거의 다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가는 말이기 때문에 그거를 함부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고점을 논하기는 못하겠다. 그래서 사실 분들은 사시되 손절 대응만 잘하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올라오고 있죠. 오늘도 결국은 또 10%또 차전지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15조가 됐는데 이것도 아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변동성 확대 전략을 적용했으면 오늘도 여전히 매수 구간을 보여줬었거든요. 제가 여기서 사고 어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작은 캔들 이후에 큰 캔들 나와서 변동성이 확대될 때 들어가는 전략이 변동성 확대 전략이라고 했는데 오늘 충분히 샀다라고 하면 한 7, 8% 정도의 충분한 또 전략들이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어제 사고 떨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변동성이 확장되는 가격. 요 캔들의 고가와 저가의 곱하기 차이의 50% 가격을 오늘 시가에 더해가지고 그 가격을 넘어갈 때 따라붙는 가격인데요. 이런 전략들이 대표적으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는 말. 이게 사실 오히려 지금 거래량이 좀 줄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뭔가 빵빵 더 팍팍 터져야 사실 여기를 저는 위험한 신호가 아니겠느냐 했는데 거기를 뚫고 계속 또 올라왔는데 거래량이 더 줄고 있어요. 그 말은 사람들이 더 안 팔고 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또 이런 패턴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 작은 단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넘어서는 캔들이 나오면 또 매매를 해볼 만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앞으로는 또 보실 필요가 계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이런 주도주의 흐름이 꺾인다라고 하면 코스닥 전체가 부러질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들을 할 건데 실적이 너무 생각보다 안 나와서 그걸 명분 삼아서 부러지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특히 조금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인공지능 쪽이거든요. AI 쪽인데 지금 아마 셀바스 AI라는 종목이 유상증자를 갑자기 발표를 하면서 지금 시간의 하한가로 아까 제가 봤는데 그렇게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다음 이제 이런 부분들 특히 조금 약간 내러티브, 그러니까 말로 인해서 올랐던 종목들이나 좀 실적 대비해서 너무 과하게 올랐던 종목들은 실적 발표 시즌에서는 분명히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그렇게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심하자지 사지 마세요, 팔아세요. 이런 매매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계속 2018년 예를 들은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 끝날 것 같았던 제약바이오가 계속 시대를 냈었고 2018년도의 흐름을 잘 생각을 해보면 2018년도 상반기는 제약바이오 종목명에 젠, 셀, 진, 무슨 바이오라는 종목들만 있으면 그때도 이런 흐름을 보여줬어요. 이번 주에 제약바이오가 올라갔을 때 그때 생각이 나셨던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2차 전지 올라가는 거하고의 흥분도가 굉장히 좀 차원이 다릅니다. 거의 뭐 호가창에 탐욕이 그득그득 있는 하지만 죽을 새 없는 그냥 뭐 실적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종목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뭐 상관없이 그냥 뭐 미래의 명약이래 뭐 이제 앞으로 좋아진대 이 약이 현실화됐을 때 얼마를 벌 거래 그런 뭔가 이제 스토리가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이 미친 듯이 올라갔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대북주들이 미친 듯이 또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뭐 철도주들이죠. 대표적으로 건설주도 올라갔지만 그 부산산업이라던가 이 부산산업이 사실 그 철도에서 받침목 만드는 회사인데 부산산업 그다음에 대형주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철도 레일을 만든 현대제철 올라갔었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결렬이 되면서 확 부러졌죠. 확 부러졌다가 줄줄줄 세다가 이제 10월 달에 미중 그때 2018년 내내 주식시장을 힘들게 만들었던 게 미중 무역 분쟁이었었거든요. 근데 미중 무역 분쟁이 10월 달에 거의 극화되면서 2018년 10월 달에 코스닥이 25% 정도가 빠졌습니다. 25%가 빠지면 개별 종목들은 반토막 난거 수두룩했겠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항상 나오는 반대 매매들, 신용물량 반대 매매, 담보대출 반대 매매, 뭐 스탁론 반대 매매, CFD 반대 매매 이런 것들이 계속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엄청 힘들었던 경험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서 조심해야 될 시기가 언제냐면 5월 달하고 10월 달입니다. 셀인 메이라는 말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또 조심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4월 이제 셋째 주 넘어가면 팔고 나서라 더 올라가더라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5월 달에는 일정 부분 현금 좀 가져가는 매매를 좀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10월 달 이게 본의 아니게 딱 아마 강한국 저자님의 영상을 보시면 보시면 셀인메이하고 항상 보면 이제 11월에나 12월쯤 매수해서 4월 달에 매도하는 전략들이 통계를 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 달하고 10월 달 하락이 시작되는 첫 번째 지점이 가장 무섭거든요. 그리고 또 희한하게 그때쯤 뭐가 항상 터져요. 터지기도 했었고 5월 달이면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어느 정도 무르익을 때이기 때문에 1분기에 기대감이나 뭐 실적이 좋을 걸 예상했던 기업들 실적이 좋더라도 뭔가 주가가 많이 달려왔으면 이걸 명분 삼아서 팔려고 하는 심리들이 좀 강합니다. 10월 달도 마찬가지죠. 3분기 실적 이후에니까. 그래서 5월 달하고 10월 달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 이제 5월 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5월 달에는 또 미국의 FOMC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하락의 명분을 삼을 수 있는 트리거들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1분기에 진짜 과하게 가열차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글로벌 상승률 1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꼴찌였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내년에는 또 꼴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극단의 시장을 변동성을 보여주는 코스닥 시장이기 때문에 매매는 하시되 파티는 즐기시되 파티장 이제 입구 언저리에서 언제든지 파티장 무너지면 파티장을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매매들은 그런 마인드는 가지고 매매 임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계속 듭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지금 끝은 아니라고 보고요. 끝날 때까지 끝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제가 예전에 한번 아침 방송이든 어디든 DNT를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김민수 대표,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인가요? 그분도 이제 좋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저도 이제 계속 봤던 건데 요 부분이었죠, 요 부분. 요 장기 박스권 10,000원대, 저도 기억이 납니다. 요 10,000원대의 박스권 한 6개월 정도를 횡보를 쭉 하고 4, 5개월 정도 횡보를 하고 여기를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죠, 이제. 그러면서 지금 그때 대비해서 거의 이제 더블이 딱 났습니다. 2달 만에 더블 났습니다, 2달 만에. 과연 이제 이런 종목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2차 전지 장비 종목인데, 이제 오늘 기사 난 게 SK온이 또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 장비 투자한다는 내용들이 났는데, 그 기사가 좀 났는데요.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2차 전지 밸류 체인과 관련된 리포트예요. 근데 쭉 보시면 여기서 뭐 다 이거 읽어보시면 좋으실 건데, 여기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발간된 리포트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굉장히 좀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화려한 성과를 낸 종목들이 있어요. 딱 봐도 포스코케미칼, 대주전자재료, 뭐 LNF 뭐 이런 말할 필요도 없죠. 그 부분 말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동아기업은 전액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다 별로 재미없죠. 이런 것들은 아직 지금 너무 재미없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 중에서 여기가 이제 장비거든요. 장비.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들어갔던 D&T가 이미 엄청난 이제 더블 시세가 났고요.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기술, 최근에 좀 많이 해자가 되고 있는 게 하나기술입니다. 하나기술하고 M 플러스 두 개.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하고 A 프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세 개를 좀 보고 있는데요. 여기도 M 플러스는 장비 다 삼성 SDI도 들어가고 SK 온에도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또 TSI도 최근에 보시면 요 한번 봐볼까요? D&T는 보셨고, 그러면 하나기술 뭐부터 볼까요? TSI부터 보겠습니다. TSI 제가 생각나서 TSI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박스권을 탈출하고 올라가려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여기 와 있고요. 그 다음에 A프로도 대량 거래를 동반했고, 요 모양 기억 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딱 보고 떠올리시는 게 있을 건데, 손잡이 달린 핸들이 손잡이 달린 컵 모양입니다. 컵 위드 핸들. 윌리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캔슬림으로 유명한 그분인데, 딱 이렇게 컵 모양에다가 이후에 요 눌림 모양. 여기서 1차 매수를 하고 여기서 돌파할 때 여기서 2차 매수를 들어가는 그 전략인데, 일단은 완벽하게 일단 그 모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음 주 정도 또는 다다음 주 정도에 이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아주 좋은 매수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바로 또 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좋거나 이쪽으로 자금이 쏠려서, 그러면 그 나름대로 또 여기서 또 매수하는 거예요. 그 전략을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고 A 프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M 플러스, 하나기술하고 M 플러스죠. 하나기술부터. 하나기술을 요즘에 관심 가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이 주식도 딱 이렇게 뭐 큰 그림에서, 이게 사실 뭐 차트라는 게 자의적인 거라서 이것도 이제 점점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한번 쭉 상승하는 그림이 나오면 한 팔았다가 눌림, 이후 상승, 요 패턴이 사실 전형적인 손잡이 달린 컵 모양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딱 전고점이니까 81,000원 정도 올라가면 혹시 팔았다가 다시 사거나, 또는 팔았는데 또 치고 간다 그러면 여기서 또 다시 또 재진입하고, 그런 전략도 한번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거 매매하기 싫다 그러면 일단 지금 당장은 아주 좋은 구간이니까 계속 홀드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 플러스죠. 기업 세부 내용은 한번 공부들을 해보세요. M 플러스도 이런 게 사실 부담은 없겠죠. 사실 부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물려받자겠네라고 하지만, 사실 이 주식들이 전형적으로 더 센 주식들은 사실 이런 주식들이 사실 더 센 주식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먼저 시장에서 더 좋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주식들이 먼저 가는 거거든요. 장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후발주자들은 대장주들이 무너지면 사실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더 빨리 매도가 나오고, 대장주로 더 오히려 2차, 2등주나 3등주들은 버리고 대장주로 가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매매를 이쪽에서 하시는데, 나는 정 안 되겠다라고 하시면 M 플러스도 다음 주에 사실 M 플러스가 다음 주에 딱 따라가기 좋은 모양을 만들어내긴 했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모양이긴 합니다. 그냥 다른 건 대장주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양봉을 하나,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변동성 확대 전략으로 해서 한 요 정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일단 펜이 되니까 너무 좋네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아이고 여기 색깔이 이렇게 해서 안 바뀌냐. 네. 자, 이렇게 이런 양봉이 나온다. 네. 이런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한 요 정도 지점부터 따라 들어갈 겁니다. 이 정도 지점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요렇게 나올 걸 예상하고 들어가는 거죠. 네. 요거하고 비슷하게 오늘 나왔던 게 그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업종은 다르지만, 여기 딱 여기죠.
오늘 나름 매매를 잘했다고 생각했던 종목인데 딱 여기죠. 앞에 요 급등이나 대량 거래가 있었고 상승을 했었고 쭉 모여 가다가 사실 이 구간에서도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은 있었는데 저는 딱 요 이게 눌린 구간, 이 작은 손잡이 달린 컵 모양 여기서 여기 양복이 작은 양복이 나왔고 어제 변동성 확대 전략이 나와서 따라 들어갔고 그리고 오늘 슈팅 요렇게 나왔던 게 사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요 세 개 캔들이 개인 투자자가 수익 매매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1박 2일짜리 전략이죠. 어떻게 보면 1박 2일짜리 전략. 그러니까 요 기준봉이 나온다 해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다음 날 올라가면 따라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슈팅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이게 변동성 확대 전략. 제가 그 레리 윌리엄스의 변동성 확대 전략을 한국식으로 해석해서 매매하고 있는 그 전략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예상을 장 마감하고 나면 요런 모양이 그려진 것들을 다 찾는 겁니다. 예, 요런 모양이 그려진 거 다 찾아서 월요일 다음 날 사는 게 찾아나서 바로 사는 게 아니라 다음 날 계산해서 그 가격을 넘어가면 사고 아니면 그냥 마는 거죠. 대표적으로 안 샀던 게 유니캠이라고 유니셈 이건 몇 번 언급드렸던 건데 여기였습니다. 여기 여기였는데 어제 음봉이 나와버렸죠. 이게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어제 이 음봉이 아니라 만약에 양봉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아마 따라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안 샀고 오늘 다시 좀 더 크지만 양봉이 나왔잖아요. 만약에 월요일 날 요것도 이 주식이 반도체 업황이 좋아서 다시 요런 주식이 나온다. 그럼 여기 정도에서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손절 라인은 오늘 시가를 보고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사서 물리더라도 시가만 깨지 않으면 샀다가 다음날 화요일 날 이렇게 빵 뜨면 이걸 기대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요 전략이 변동성 확대 전략이에요. 그래서 원래대로라고 하면 사고 나서 다음날 시가에 매도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만약에 추세가 좋다라고 하면 이제 추세 추종으로 더 끌고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월덱스 같은 업종이 지금 딱 그런 자리죠. 그런 자리. 여기 딱 이렇게 나왔고 여기서 한번 이제 큰 상승이 있었고 내려왔다가 요 자리가 작은 양봉이었고 오늘 딱 따라 들어가기 좋은 자리.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혹시나 이런 장봉이 나오면 매도를 해도 되고 보유를 해도 되고 그런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딱 요 양봉이에요. 요 도지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도지는 이제 아시잖아요. 이게 추세의 전환을 예고하는 이게 음봉이든 양봉이든지 간에 이게 뭐 100%는 없습니다만 변곡점에서 나오는 도지들은 그동안에 하락 추세면 상방 추세면 하락으로 바꾸는 또는 기존 추세를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방 추세 중에서 거래량이 없으면서 딱 요런 자리, 요런 그림들 이런 그림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매매하시는데 특히나 요즘에는 아주 좋습니다. 좀 위험해도 상관없어요. 오늘 이수화학 같은 거 화학 같은 것도 고점에서 요런 자리죠. 이런 거죠. 사실 요런 놈이 다 씁니다. 사실 이렇게 신고가 매매들을 해보시면 신고가들을 매매를 해보시면 오히려 신고가에 있는 게 더 마음이 편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 안 빠져. 생각보다 잘 안 빠져. 이게 훅 밀릴까 봐 걱정돼서 그렇기는 한데요. 이렇게 고점에서 있다가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잘 안 빠집니다. 거래량이 없다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안 판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추세가 더 강화될 수 있고 항상 출연하시는 분들이나 저나 가는 놈을 사라,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라는 전략들을 많이들 말씀하실 텐데 그 변동성 확대 전략이라는 부분이 개인 투자자들 할 때 딱 명확하게 가격을 지정해주는 전략이기 때문에 분명히 매매하시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돼 또는 언제 어떻게 사야 되는 거를 사실 좀 명확하게 해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들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될 때 사는 게 여기서 사는 거고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확장될 때 사는 거죠. 이 기존의 추세가 더 확장된다는 예상을 사는 거니까 그게 아니면 요런 그림 내려오는 눌림에서 조정 줄 때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게 여기도 있었겠죠. 여기서도 보면 여기서도 요걸 기준으로 삼아서 아마 요 정도에서 아마 매수 신호가 나왔을 겁니다. 제 기준으로는. 그래서 그러면 요 상승을 좀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이런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 시즌으로 넘어가는 구간이기도 하고 만약에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먼저 오르면 실적 발표 이후에 세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이제 4월 중순 이후부터는 좀 계속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5월 달로 이어지면서 세린 매가 되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실적 발표들 이후에 주가가 매도 나오면서 결국은 전체 통틀어 보니까 세린 메이였더라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실적 발표 이후에 종목들의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있는 종목들, PNT는 이미 PNT가 개인적으로 참 정말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PNT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이제 이평선 갖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만 찍어보면 과거의 그 시가, 고가, 저가들을 이용해서 가격을 찍어보면 여기서 샀네, 여기서 팔았겠네 라는 게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딱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도 분명히 좋은 매수 기회가 있었고요. 여기서도 왜냐하면 작은 양봉, 큰 양봉이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여기서도 분명히 저한테는 매수 기회가 됐었습니다. 여기서도 있었고요. 여기서는 뭐 매수 기회는 없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음봉을 삼아서 보면 매수 기회 됐을 것 같은데 저는 음봉 매매는 안 했기 때문에 없었을 것 같고. 그리고 어제도 사실 이 도지 이후에 이 양봉 갭 상승은 했겠지만 여기 언저리에서 분명히 매매를 할 수 있는 타이밍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구간에서도 내가 여기서 45,000원에 사가지고 6만원까지 들고 있는 걸 못하겠다라고 하면 구간 3번은 끊어먹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왔습니다. 네, 이런 구간들은 이게 지나간 차트 가지고 해석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까봐 제가 딱 가격만 지정드리는 가격만. 그냥 차트 그냥 캔들 보지 마시고 캔들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거래소 정보 제공 그 홈페이지에서 가격 데이터 쭉 내려받으셔가지고 그냥 엑셀식으로 딱 때려 넣으시기만 하면 딱 나옵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에코프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한번 백테스트를 해보시면 추세 추종하는 전략에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 여기서 관심 있게 오늘 한 뉴스들이 지금 삼성 SDI 관련 종목들하고 이제 SK온 관련 종목들 여기서 한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다만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리튬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극재 회사들이 계속 밀어붙이고 가고 있거든요. 이제 전구체에다가 리튬을 섞으면 이제 양극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리튬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면 기존의 양극재 회사들이 매출이 분명히 하반기 가서부터는 떨어진다기보다 증가율이 좀 감소하는 게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걸 언제부터 반영해 줄까? 그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이제 심적으로 이제 증거사 직원으로서는 분명히 위험하다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시세가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면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우면 사실 지금부터는 이제 안 하셔도 된다 생각합니다. 무서우면. 근데 기존에 있는 분들은 분명히 더 갈 거라는 생각을 좀 가고 있는데 어차피 최고점에서 파는 거는 뭐 아무도 못 합니다. 뭐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어차피 어려운 거고 결국은 이제 분할 매도 밖에 지금은 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해도 되는데 언제든지 탈출하는 준비는 하고 하자.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들 이번 주에 정말 화려한 흐름들을 보여줬었죠. ABL 바이오도 그렇고요. ABL 바이오도 잠깐 쉬고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단 세부 내용들도 그렇고 이렇게 갔다가 여기 내려오는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요 캔들 가운데 중자 요 캔들 나오고 요 하나 나온다. 그걸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뭐 너무나도 해볼 만한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있긴 있었죠. 근데 이런 종목에서 따라하기보다는 이제 확실하게 시세를 낸 종목들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승률이 높습니다. 승률 싸움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다시 한번 심장 판막 치료제죠. 메지온. 메지온 뭐 실적 보면 가치 투자자분들이 하시겠습니까? 뭐 계속 5년 연속 적자기도 하고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회사인데 이번에 감사보고 적정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봅니다. 근데 이제 바닥에서 흘러가는 흐름들이 좀 계속 아마 내용들이 요즘에 회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 같은 내용이긴 한데 이때 2018년도 하고 이때도 이때죠. 2019년도 엄청나게 화려했습니다. 이때도 폰탄 치료제 그 이후에 주가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최근에 입증했던 숫자들이 좋아져서 최근에 좀 양호한 흐름들을 갖고 내고 있어서 좀 흐름들 좀 잘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추세 추종을 할 만한 제약주 3,000단 제약들 말씀드렸는데 이거 보세요. 한번 올랐는데 생각보다 잘 안 빠지죠. 안 빠지고
이 구간, 이 구간에서도 사실 한 번 더 매매를 했었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이 구간에서 매매를 했었고, 이 구간에서 최초로부터 보기 시작해서 매매를 했었고, 이때는 엄청 무서워서 사실 그렇죠. 이때도 물론 이제 이슈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구간에서부터 매매해서 들어갔었고, 그게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고가 주식은 지금 보시면 고가 놀이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고가 놀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주식은 고가 놀이를 하고 있는데 거래량은 줄잖아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혹시나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지금도 보유를 하고 계셔도 되기는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만 혹시나 방송 보고 사시는 분이 있을까봐 그 전환사채가 곧 상장이 됩니다. 그때 이거 한번 빠지긴 했었죠. 지금 보면 전환 청구권 행사가 3월 말에 나왔어요. 근데 조금 특이했던 게 뭐냐면 수량이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만 25만 주긴 합니다만 43,000원짜리입니다. 43,000원짜리니까 지금 거의 더블 정도 나 있는 상태죠. 언제 상장이 되냐면 4월 18일. 사실 이게 조금 의문이긴 했었어요. 왜냐면 거의 한 일주일 안에 이 공시를 하거든요. 바로 상장을 바로 때릴 수 있게. 근데 거의 한 20일 정도, 20거래 한 20일 이후에 상장할 거를 3월 말에 공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뭔가 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건가 그 생각도 사실 좀 듭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식은 이제 슬슬 뭔가 슈팅이 나오면 정리를 해야겠다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좀 보고는 있는데 뭐 그건 모르죠. 요즘에 사실 기존의 틀들을 다 깨서 뭐 그냥 더 가는 케이스도 많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 전환사채 공시를 했는데도 그냥 그 이후에 사실 삼성에서 발행한 거기 때문에 계속 미루고 붙이긴 했었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기존에 있었던 기존의 투자 툴이나 과거 백테스트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보여주는 대로만 하자. 그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제가 관심 갖고 보고 있는 게 HK 이노엔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이제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KK 우리나라 30호 신약입니다. 30호 신약이라서 중국에 이번에 이제 의료보험이 하는 걸로 여기서 한번 이슈가 있어서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계속 좋아질 건데 안 올라오죠. 안 올라오죠. 그래서 지금 사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늘어질까 봐. 좋은 주식인 건 알아요. 근데 2차 전지나 다른 쪽으로 돈이 너무 많이 가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제약바이오 이런 쪽까지 돈이 안 오는 거죠. 우선순위 밀려서. 그러면 여기가 쭉 이렇게 횡보나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삼성전자에서도 보여줬던 것처럼 어딨죠? 요 구간일 수도 있어요. 요 구간. 이거. 그러면 이제 요 구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요 구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쯤 갈지는 그 진짜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공부도 해놓고 다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여기와 똑같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빵 쓰는 이런 양대 양반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매매 타이밍을 잡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여기서 뚫고 나오면 중자 나오면 여기서 딱딱딱딱딱 이제 중자 시켜가지고 대자로 먹는 그런 전략. 그렇습니다. 갑자기 오늘 유린기가 먹고 싶어지는 갑자기 중자. 네, 그냥 금요일 오후라서 그냥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는 저는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도 만약에 이제 2차 전지들이 다음 주에 또 쉬는 흐름, 이번 주 보셔서 딱 전형적인 모습 아실 거예요. 딱 3분지게 돼 있고 두 섹터가 한 가지 섹터들을 항상 좀 세 가지 섹터가 모두 다 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정도는 가는데 이번 주에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조금 갔고 이번 주에 말에는 좀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면 오늘 사실 바이오 갖고 있는 분들은 오늘 이번 주에 바이오 올라가지고 바이오 쪽에 조금 비중을 좀 크게 높였던 분들은 이번 주에는 조금
재미없었을 겁니다. 목요일, 금요일은.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제약바이오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 만들었어요. 오늘 밤에 미국 시장 열리지 않잖아요. 미국 시장 열리지 않고 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변동성 확대 전략을 코스닥 레버리지 지수에도 적용을 해서 보면 변동성 확대 전략이 나온 날은 81% 정도 제가 백테스트 한 6년치 해봤더니 80% 이상 승률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주말간에 오늘 이제 매수 신호는 나왔거든요. 코스닥에서. 그러면 자, 코스닥 업종 봐볼까요? 업종 보면 코스닥 보면 이거는 양봉, 음봉 상관없이 분명히 어제 음봉보다 더 큰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럼 이것도 매수 신호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도 분명히 조금은 뭐 위에 떠서 이렇게 내려올지 아니면 뭐 천천히 시작해서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높은 확률로 다음 주도 좀 주간 상승률로 좋다라고 보면 그리고 오늘 밤 미국 시장 열리지 않죠. 그리고 주말간에 미국에서 뭐 갑자기 뭐 은행 하나 또 망하거나 뭐 유럽에서 뭐 그런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우리나라 자체 동력으로 간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는 제약바이오도 한번 해볼 만하다 생각이 좀 계속 듭니다. 그리고 오늘 셌던 놈들 중에 안 셌던 놈들 중에서 다음 주에 충분히 상승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재미없는 것 중에 하나가 게임 주식들이죠. 근데 넷마블이나 넷마블도 그렇고 지금 얄게 모르게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넷마블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네오위즈도 그렇고요. 네오위즈가 아니고 넷마블이 있는 넷마블. 그 다음에 조이시티 이런 것들도 바닥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해요. 근데 안 올라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관심 종목만 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번 빵 뜨는 거.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빵 뜨는 거는 접근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게 정말 이 하락 추세에서 내오는 첫 번째 저항들이잖아요. 그럼 대부분 다 이게 저항 맞고 내려옵니다. 장기 저항은 거의 대부분 다 조정을 한 번 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에 소화를 못 합니다. 삼성전자 그때 이것도 대준 대표님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똑같잖아요. 그냥 여기 보시면 장기 저항은 어쨌든 간에 한 번 조정 닿으면 한 번 조정은 무조건 나와요. 조정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 그림이 나오느냐 또는 이 그림이 이렇게 가느냐 그건데 어쨌든 지금 게임 주식들은 조정을 장기적으로 받고 있고 이제 그 구간에 있다. 그래서 게임 주식들은 뭔가 물타기도 아직 저는 전혀 할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게임 주식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NC소프트 대표적으로 이제는 가치주가 돼버린 NC소프트 같은 게 대표적이죠. NC소프트도 내려왔는데 여기를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본격적으로 NC소프트도 아마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사실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 물타기를 한번 진짜 하고 싶을 겁니다. 정말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저는 굳이 할 필요 없다. 물타기 할 돈이 있으면 다른 주식을 사서 매매를 하고 오히려 37만 원에 하는 게 아니라 42만 원 정도 이상 여기를 이제 장기평선에 정배열됐을 때 그때가 사시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개인 그 기회비용 차원에서는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풍력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풍력주들을 보시면 이번 주에 CS 윈드, CS 베어링이 CS 윈드 그 베스타스가 이제 수주가 나오면서 CS 그룹이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많이 했죠. 어제. 그리고 오늘 조정이 바로 나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대 양봉도 나왔고 요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요거를 앞에 이제 변동성적으로 하려면 여기 변동성이 엄청 크잖아요. 이거 더 치우하려면 이거보다 더 큰 변동성이 나와야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아예 더 위에서 시작을 했으면 따라 붙었을 건데 오히려 더 아래에 음봉이 나왔죠. 그러면 더 좋아요. 더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쭉쭉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여기서도 딱 보면 여기선 잘 없네요. 요런 거, 요런 조합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거나 그러면 여기서 따라가는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증설과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병화 연구원님께서 예상을 보니까 CS윈드 작년 빅베스의 주 원인이었던 포르투갈 법인의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CS윈드가 올해 실적은 분명히 좋아질 거로 보는 거죠.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풍력 발전기에서 타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타워 원가에서 전체 그 원가에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면 분명히 이제 올해부터는 분명히 좋아질 건데 해상 풍력이나 육상 풍력 단지들이 설치하는데 한 5년에서 6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2019년, 20년도에 발주가 많이 들어갔고 2025년, 2026년도에 풍력 단지들이 많이 설치가 돼요. 그러면 수주는 2년 전부터 나온다. 그러면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할 건데 이제 실제로 나오기 시작했죠. CS 윈드 같은 경우, CS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4대 매출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4대 매출처. 4대. 예. 지멘스, 그다음에 노덱스라고 하는 유럽 회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멘스 가메사가 있고 노덱스, 그다음에 베스타스, 베스타스, 그다음에 G, G 그룹. 글씨 못 써서 그 네 개가 다 주 고객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나온 게 베스타스에서 나왔고요.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베스타스 풍력 미국 공장을 인수를 했죠 작년에. 그래서 그 수혜, IRA 수혜도 분명히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CS 그룹들은 계속 보자. 그래서 CS 윈드가 좀 시가총액 3조거든요. 이게 무겁다 그러면 CS 베어링, 풍력이 해상 풍력이 이제 갈수록 아마 대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해상이 바람의 질도 훨씬 좋고 기술이 발전해서 회사가 이제 풍력 발전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날개도 커져야 되고 들어가는 베어링도 점점 더 커져야겠죠. 그러면 이거 시가총액 3천억짜리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보면 CS 윈드의 흐름을 보면서 CS 베어링을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CS 윈드를 한 9대 1 정도로 매매를 했다면 이게 윈드, 이게 베어링이라고 하면 요즘에 기관 투자자들은 이게 5대 5까지도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베어링을 더 많이 사는 거죠. 근데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훨씬 더 베타는 더 높겠죠. 변동성도 높겠죠. 그래서 CS 베어링도 올해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최근에 SK 에코플랜트, 아니 SK 그룹에서 한 SK 오션 플랜트죠. SK 오션, 아니 SK 뭐죠? 갑자기 헷갈리네요. SK 어디냐? 한글로 써야지 참. SK 오션 플랜트 맞네요. 예. 요거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식도 계속 째려보고 있습니다. 예, 해상풍력 언젠가 올라오겠지. 지금이 아니라 이것도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거대한 이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요게 정도 크게 나와야 됩니다, 요게. 또는 차분차분히 이렇게 하면서 요 그림을 나와줘야 이 주식은 추세를 만든 다음에 사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좀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금리의 인하기, 오늘 이제 기사 나온 거 봤더니 올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있다고 한국은행 기사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게 트리거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래서 SK 오션 플랜트는 아직 매수 구간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빵 나오면 따라 들어가자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예상 딱 여기서 사가지고 딱 저점에 사가지고 요 그림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갈지 아니면 이렇게 갈지 뭐 이렇게 가면 베스트지만 이거 뭐 이렇게 가다 갈지 이거 모르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한참 이렇게 가다 갈지 몰라. 내년에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 시장이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거기다 기회비용을 쓰지 말자. 이미 가고 있는 주식에서 매매를 하자. 이 주식 좋은 거 아는데 여기서 산 분들이랑 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한 분들이랑은 1분기에 분명히 투자 성과가 분명히 많이 갈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은 일단 관심 종목을 2대 공부는 하되 CS 윈드가 조금 더 좋아 보이거든요. 저는 그쪽에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미국의 팬이라고 하는 ETF가 있습니다. 팬. 선풍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 2차 전지 그 풍력 산업 관련된 ETF거든요. 이 미국 ETF도 지금 사실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들어가기는 좀 사실 조금 부담스럽기는 한데 달러가 있으신 분들은 팬이라는 ETF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블레이드라고 하는 블레이드를 만드는 TPI 컴포짓이라고 있습니다. TPI 컴포짓. 이것도 날개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것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습니다. 주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또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 왜 말씀드리냐면 이번 주에 산유국들이 감산을 했죠. 감산을 하면서 유가가 올라갔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같이 있을 거다. 그러면 IRA 수혜 더하기 감산 이슈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올해는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풍력
태양광이 작년이었다면 올해는 풍력. 지금 하나솔루션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은 됩니다. 분할 이후에 재상장이 됐습니다만 하나솔루션도 분명 매력적이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 수익률로만 봤을 때는 풍력 쪽이 올해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개선폭이 좀 더 좋아질 걸로 예상되는 풍력이 좀 낫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요 저는 좀 관심 있게 보는 섹터들을 한번 쭉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삼성전기 이번 주는 좀 사실 재미없었어요. 이번 주 그저께 한번 급등했다가 다시 쉬었는 그림이 나왔는데 오늘 또 매력적인 캔들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자가 나왔죠. 중자. 중자 나왔습니다. 계속 제가 어디서부터 관심을 받냐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왔습니다. 했다가 지금 이 시가를 깨지 않고 계속 지켜내고 있습니다. 딱 그 자리에서 양대 양분 나왔고 그리고 오늘 조그만 캔들이 나왔어요. 만약에 다음 주 이틀 연속으로 나와야 되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조금 이런 큰 양봉만 나온다 하면 여기서 불타기를 하는 겁니다. 불타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불타기 여기서 또는 신규 매수 여기서도 충분히 가능한 위치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다른 쪽이 워낙에 코스닥 쪽이 세다 보니까 삼성 엔지니어링도 오늘 지금 좀 별로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왔어요. 근데 최초 매수 들어갔던 가격 여기서부터는 아직 한참 멀었어요. 아직 한참 멀었기 때문에 충분히 쌍바닥이 될 수도 있고 혹시나 다음 주에 다시 또 이런 그림을 만들었다. 그러면 또 추가 매수 그림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주식은 관성을 갖고 가는 움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환율도 우호적이고 일단은 높기 때문에 환율 상반기에 1분기에 환율이 계속 높은 환율이 유지됐었기 때문에 분명히 1분기 정도에는 실적이 계속 좋은 폭으로 나올 겁니다. 환율이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는 한 8년 박스를 뚫었기 때문에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이게 긴 그림을 보면 그냥 추세 상승 중에 그냥 추세 진행 중이잖아요. 조정이 있을 뿐. 우리가 긴 그림으로 보면 되게 오른 것 같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이 부드러움이 많이 있던 것처럼 그 구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은 없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면 YG 엔터 주식들도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엔터 주식들도 조금 이제 확산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YG 엔터도 지금 추세 상승으로 가고 있죠. 이 주식도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고 대량 거래 이후에 눌림 이후에 여기서는 양봉이 안 나서 매매 못했지만 어제 참 좋은 캔들들이 있었고요. 여기 뜯어보면 여기 다 기가 막히게 다 숨어 있습니다. 여기 다 이렇게 이 자리 숨어 있었죠. 그리고 오늘도 충분히 살 수 있었고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YG 플러스 이 주식도 좋죠. 이 주식도 좋은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구간에서 보면 이 구간이 변동성 확대 전략에서 먹히는 전략이었고요. 데코페아 말씀드렸고 후성도 2차 전지인데 추세 추종에 할 수 있는 추세 추종과 변동성 전략 이게 나왔죠. 여기 음봉이긴 합니다만 여기 캔들이 아주 좋은 캔들이 나왔죠. 신고가이기도 하고 2차 전지 관련 주식인데 덜 올랐고 그러면 충분히 매매해 볼 만한 자리도 됐고요. 그다음에 현대제철 대형주 중에서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량 거래가 있었고 아마 김대준 대표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했었고 제 기준으로는 여기서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딱 양호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도 다음 주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이 다음 주에 오른다가 아니라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추세를 또는 이제 돌리는 흐름이 나오면 기존의 추세를 이어나갈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셨던 분들, 특히 대형주 나는 너무 빠른 매매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대형주들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중에 그냥 지금 계속 가는 거 SNS텍 같은 거, SNS텍 이런 종목들 계속 가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 이 주식도 오늘 한번 사볼만 했어요. 오늘 왜냐하면 여기 작은 양봉 이후에 오늘 확장되는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이것도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여기서도 요 구간에서도 나왔겠죠, 당연히. 한번 상승 이후에 눌러줬다가 작은 양봉, 큰 양봉. 이 큰 양봉이 나오면 종가만 보면 당연히 못 사죠. 그러니까 장중에 계속 판단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사실 이거를 체계화해서 엑셀로 쫙 해서 보시면 되게 쉬운 건데 제가 같이 주식하는 분들한테 이 내용을 조금 강의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어렵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복하시면 되게 쉽습니다. 엑셀만 할 줄 아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한번 보시면 이 전략 그러니까
이게 이평 차트를 가지고 과거의 해석을 하면 그거 차트니까 다 과거니까 다 그려보면 다 맞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격 정보만 쭉 내려받아서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그 전략이 굉장히 얼마나 개인 투자자들한테 우수하다기보다 효율적인 전략인지는 분명히 아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수까지 상승 신호를 같이 해준다라고 하면,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조금 베팅을 해볼 수 있는 날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사실 별거 없고요. 어차피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하면 YOY로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삼성전자도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퀄리티 주식, 돈 버는 주식으로 더 많이 갈 건데, 올해는 원래 성장 주식들이 사실 매출의 확장폭으로 더 많이 커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에 성장하는 주식들 또는 기저효과가 나타나는 주식들로 사실 쭉 보시면, 그래도 한 번은 작년에는 정말 안 좋은 소식이든 좋은 소식이 나오면 빠지기만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분명히 좋은 소식이 나오면 주가가 오릅니다. 안 좋은 소식이 나와도 악재 해소로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분명히 결이 다릅니다. 대중이나 전문가들의 특히 언론의 뉘앙스가 너무 한쪽으로 쏠렸을 경우에는 거의 그 방향이 끝일 경우가 많거든요. 작년 말에 상저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주가는 이미 다 그런 거 무시하고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가 또 한 내년쯤에 가서 이제 경기 좋아지네, 정말 호황이네, 골디락스네 이런 거가 나올 때 정말 수출 지표들 이런 거 보시면서, 또 2021년 5월달 기억나시죠? 수출의 지표가 상승하는 률이 점점 줄어들었을 때, 좋아지지만 줄어들었을 때, 지금 그거가 딱 데칼코마니거든요.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적자 폭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름쯤 되면 좋아질 거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름에 반도체 경기도 좋아질 거를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주식의 비중은 오히려 지금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일단 지금은 끊어서 매매를 하는데, 삼성전자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저는 조금은 더 매매해 볼 수 있는 기간들은 있다. 5월에 세딘메이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거기만 잘 극복해서 좀 비중 조절만 그때만 좀 잘 하신다라고 하면 작년과는 다른 올해 계좌 상태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용기도 주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힘내서 매매를 많이 했었는데, 다음 주에도 분명히 또 좋은 결과들이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벚꽃도 사실 비가 와서 다 젖고 이제 본격적인 봄이 아니라 여름이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사실 요즘에 보면 여름이랑 바로 겨울, 여름 딱 계절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환절기에 건강을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종목으로 다음 주에 김대중 대표님하고 같이 제 짝꿍하고 같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이제 배당금이 슬슬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날 삼성전자 입금되고, 이번 주에는 아마 효성 이런 종목들이 입금될 것 같은데, 배당금 가지고 맛있는 거 사드시고, 그걸로 재투자하지 마시고요. 맛있는 거 사드시고 좋은 주말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입장의 20년 노하우를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회원들 밴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고 답하기, 또 종목 같은 경우도 물어보면 답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항상 또 제가 피드백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월 한 2번에서 3번 정도 저녁에 라이브로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이제 시황 설명을 합니다. 현재 시황에 따라서 어떤 작전으로 해야 되는지, 횡례는 강남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신공가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매도 기법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제가 거기에 맞게, 시황에 맞게 제가 작전을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4가지 기법만 잘 활용하면은 이제 수익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남 기법, 신고가 기법이 유리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률 한 80% 정도까지 벤처마켓 하니까 수익이 나니까 신기하다, 그리고 주식하는 재미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행주나 테마주들은 한두 번 수익 낼 수 있지만은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량주를 매매하면서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은 자기 홀로 서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고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하겠습니다.